모닝 인사이트 시간입니다. 요일별로 전문가들의 시각 들어보고 있는데요. 금요일인 오늘은 토마토 투자클럽의 최병우 전문가님 모셨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저희 이번 주 증시부터 좀 복귀해 보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좀 하락세에 가깝게 진행이 됐는데 어떻게 보셨나요? 3주차까지 뭐 비슷한 흐름입니다. 네. 외국인 매도가 지속되고 있고, 그다음에 경기 부진 우려가 계속 부각되고 있습니다. 네. 물론 이제 코스피 지수는 뭐 2,550이 저점이고요, 2,600 사이에 왔다 갔다 그랬었는데요. 50포인트니까 별로 이제 뭐 큰 하락도 아니고요, 조정도 아닌데, 그래도 지수는 하락 전환된 상태에서 오늘 이번 주가 이제 3주차 조정인데, 네. 지난번에 이제 주로 4주 올라가고 주간 단위로 3주, 난 5주 정도 조정받고 다시 가고 그랬거든, 올해는. 세 차례는 그런데 이번에도 또 마찬가지 3주차 조정 중이라서 추가 조정이 이어질 걸로 보이고요. 네. 중요한 지지선이 2,538포인트인데 어제 2,550대까지 왔는데, 그럼 2,538 지지될까 하면 이제 아마 지지가 안 될 걸로 보이는데요. 중요 지지선 깨지면 2,500원 위협이 당연히 당할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파월 연준 의장뿐만 아니라 이제 연준 위원들이 금리 정책은 좀 매파적으로 한두 차례 정도 더 올릴 생각인 것 같아요. 네. 이제 그리고 전체적으로 경기는 이제 괜찮다, 긍정적으로 언급하고 있고, 미국에서도 지금 경제 지표 나오는 거 보면 경제 지표는 사실은 연착륙이 아니라 노 랜딩 이렇게 얘기하는데, 네. 빠지지 않고 그냥 좋은 상태인 거죠. 이제 금리가 올라가고 물가가 올라가서 좀 그런데, 과거에 우리가 그 성장 시대에 보면 물가는 뭐 3%, 5%대 주로 있었고, 금리도 높은 지금도 훨씬 높은 상태고, 그런데 우리가 워낙 목표 물가를 이제 금리로 2%로 잡고 있기 때문에 이걸 맞추려는 게 아주 어려운 거거든요. 그래서 완전히 저성장 국면의 목표가 2%인데, 지금은 이걸 좀 정책을 바꾸는 게 좋지 않을까, 저는 뭐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지만, 일단은 계속 매파적인 언급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경제 지표가 미국이 양호하다면 계속 양호하기 때문에 이제 미국을 보면서 계속 지수가 빠질 거라고 비관적으로 자꾸 약세를 보게 되면 경기가 괜찮은 주식이 잘 안 빠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분야별로 이렇게 섹터별로 순환별로 또 상승을 하게 되면 그냥 계속 빠질 것만 생각하고, 작년에 계속 빠졌으니까 네네. 비관적으로 갖고 있으면 따라갈 수가 없거든요. 특히 그래서 올해 미국 같은 경우도 뭐 엔비디아라든지 반도체가 급등할 때 투자자들 거의 같이 못했거든요. 그렇죠. 그런 게 바로 경제 지표는 좋은데 계속 불안 심리를, 금리가 너무 높다, 물가가 너무 높다, 계속 그런데 사실은 고용 시장 이런 것도 탄탄하고 괜찮거든요. 그래서 너무 이제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국내 지수는 이제 하락주가 이번에 급락을 좀 했는데, 이번 주에 네. 중국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국의 경기 부진 우려가 더 강화되고 있고, 우리가 이제 중국에 리오프닝 되면 하락이라든지 관련된 게 수혜를 받을 걸로 봤는데 효과가 없는 상태입니다, 현재는. 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래도 하락은 조금 더 기다려 봐야 되지 않을까. 약세가 계속되고, 그다음에 인터넷주 네카라고 그러죠. 네이버, 카카오도 계속 좀 약세를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이 약세고 나머지가 강하게 가지 않으니까 지수는 못 가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코스닥 지수는 859포인트에서 881포인트인데, 중요 저항선이 890포인트 돌파를 못했습니다. 실패했습니다. 실패했다는 얘기는 밑에 지지선이 붕괴한다는 거죠. 돌파 시점에 저항선을 돌파 성공해야만 가는데, 돌파 실패하면 오히려 밑에 하단을 지지를 붕괴를 우려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기존에 5주 양봉 후에 음봉이, 지난주에 제가 음봉이 발생했다가 맞아요. 음봉이 발생했기 네. 때문에 이번에 2주차거든요. 그러면 이제 다음 주가 3주차거든요. 그럼 3주차에 주에 변곡이 크게 일어납니다. 그럼 다음 주에 급락이라든지 이런 거 우려를 좀 해봐야 된다. 그래서 네.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 2차 전지 양극재주는 뭐 가격보다 하락세로 전환되는데, 우리가 3월 달에는 로봇주가 그 전에 가가지고 작년 연말부터 로봇주 가서 3월 중순에 로봇주 고점 찍고 고점 돌파 못했거든요. 이제 실패하고 내일 하락 중이고, 그다음에 4월 9일 뭐 4월 10일경에는 이제 리튬주도 전부 다 고점에서 이제 이번에 반등 실패했고, 양극재주 이번에 반등하다 또 실패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주도를 했던, 상반기 했던 거 다 실패하고 이제 하락세만 남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반도체가 남아 있거든. 반도체 지금 다 좋은데, 네. 그래서 반도체가 어떻게 될지를 봐야 된다. 지금 그래서 반도체주는 제가 지난주에 거의 목표가는 왔다 그랬거든요. 그 목표가 왔다가 무조건 빠진 게 아니라 축 오버슈팅 할 수도 있고, 이제 그 다음에 하락세 나올 수 있는데, 아직은 워낙
다른 이제 뭐 양극재라든지 리튬이라든지 로봇 같은 자금들이 반도체로 와 있기 때문에 네. 그럼 아직까지 탄탄히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떤 형태로 가는지 주도주들 특히 최근에 5월 하순부터 이제 엔비디아 때 급등했던 이수피타시스라는 네. 이런 게 아직도 잘 가고 24,000 정도 목표가 있는데 잘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선도주가 만약에 내려간다면 하락 전환한다면 전체 시장은 쏠림이 이쪽이 또 하락으로 바뀔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전체 쏠림이 아니라 시장이 일부 쏠림 현상이 네. 있다. 그래서 이쪽은 시세는 아직도 이렇게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확실히 지난주 전략 주셨던 대로 약간 좀 하락하는 그런 모습들이 양시장에서 관측이 됐던 것 같은데 이제 종목별 흐름들도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수급적으로 사실 네. 외국인의 매도세도 좀 지속됐던 것 같아요. 네, 외국인들이 한 일주일 매도량이 한 6천억 내외로 비슷합니다. 네. 3주째 이어지고 있는데 이번에도 외국인이 코스피는 6,345억 매도하고 코스닥도 3,421억 매도했는데 양시장 다 계속 이렇게 매도하고 있고요. 네. 기관은 뭐 사고 팔고 뭐 반복하지만 코스닥을 기관 좀 샀고 수익률 내기 위해서는 지금 코스닥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코스닥에 기관들이 가서 매매를 좀 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 이렇게 수급은 3주차 비슷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데 네. 또한 보면 똑같습니다. 외국인들이 계속 산 것은 삼성전자거든요. 그리고 이제 전체적으로 일주일 때 외국인이 6,345억을 팔았는데 순매도했는데 그 중에서 LG화학이 2,080억 가장 컸습니다. LG화학에 대해서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갖고 있거든요. 네. 버즈골딩스랑 LG화학을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데 양극재도 있고 여러 가지 있으니까 그런데 이번에 급락을 해줬습니다. 그게 바로 화학 파트거든요. 화학 그래서 파트가 그렇군요. 이제 네. 뭐 공장도 가동 일부 멈춰야 되고 그렇게 생산할수록 손해다. 업황 개선이 빨리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2,080원 매도를 했고 그다음에 삼성 SDI라든지 LG 에너지솔루션이라든지 SK이노베이션 이쪽이 거의 한 2천억대를 매도를 했습니다. 네. 이전지 배터리죠. 물론 SK이노베이션은 뭐 정자도 있고 여러 건이 있었어요. 그렇고요. 그다음 네이버 카카오도 한 1,700억 정도 이렇게 네카도 지금 팔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SK하이닉스는 메모리 반도체인데 팔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사고 SK는 팔고 삼성전자는 메모리 반도체 때문에 파는 게 아니라 사는 게 아니라 삼성전자는 비메모리 반도체라든지 네. 전체적인 걸 보는구나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대표적인 종목 보면 한 7천억 팔았는데 삼성전자 9천억대 샀으니까 사실은 이제 코스피 기준으로 외국인들이 다양하게 꾸준히 좀씩 대다수 팔고 있다는 거거든요. 네. 크지는 않지만 그래서 뭐 일주 이상 이렇게 팔면 겁나는 시장이지만 그런 데 아닌데 실제로는 팔고 있다. 이렇게 그래서 조정이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 와중에서도 이제 삼성전자를 매수한 점이 네. 또 눈에 띄는 것 같은데 그러면 다음으로 이제 오늘이 사실 상반기의 마지막 네. 거래일이에요. 이제 7월로 넘어가면서 분위기도 바뀔 것 같은데 다음 달부터 좀 어떤 점들을 시장에서 주목해 봐야 될까요? 오늘 6월 30일 하루 오늘 종가가 이제 월봉 종가가 형성되고 주봉 네. 종가가 형성되거든요. 뭐 단기적인 시세는 이제 뭐 수급을 보면 되겠지만 그래도 차트가 많이 맞거든요. 그래서 차트를 보면 이번 주 오늘까지 봐야 하긴 되지만 일단 제가 이제 어제 기준까지 해서 보니까 상승 요인은 이제 주로 지금 기관 투자가들은 대다수 애널리스트 이제 좀 하반기도 계속 좋다고 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상승 요인도 뭐 보면 실적이 바닥이다. 지금 이제 2분기, 1분기, 2분기가 거의 바닥이고요. 반도체도 그렇고 그다음에 실적 시즌에 와 있기 때문에 실적 장세가 되면 생각보다 실적이 괜찮으니까 괜찮다 이렇게 보고 있는 강세 입장이고요. 미국 인플레이션은 어느 정도 지금 하락하고 있는데 상승보다 하락 쪽을 잡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요. 그다음 미 물가 금리도 어제는 뭐 이제 여러 가지 금리 급등하고 그랬지만 일단은 미 물가나 금리는 전체적으로 둔화세다. 그럼 둔화세니까 이런 것은 오히려 상승 요인이다. 그리고 네. 한 20% 이상을 올해 올랐으니까 이 기술적으로 강세장이라고 그러거든. 20% 이상 올라가면 20% 이하 내려가면 지수가 하락장으로 들어간 거고 약세장으로. 그래서 이 강세장은 이제 상승 동력이 계속 남아 있으니까 7월 달 좋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경기 바닥 통과 특히 우리가 수출 증가율이 계속 마이너스 가다가 올해 6월 1일부터 20일까지 좀 괜찮아졌거든요. 네. 둔화세가 많이 반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가 바닥 통과되지 않았을까 이런 기대를 하고 있고요. 이렇게 해서 7월 달도 괜찮다 이렇게 보는데요. 하락하는 요인들은 주로 단기에 주가가 너무 많이 올랐다. 네. 그럼 단기 올랐으면 당연히 조정받는 거죠. 아마 그런 측면이 지금 현재 강한 것 같고요. 또 미국 경기도 둔화 우려가 크다 이렇게 보고 있어서
경기 둔화에 대한 재부상을 하고 있어서 그래서 지수가 좀 빠질 거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고요. 하락은 7월 FOMC 금리 7월 25일날 있는데 그러면 마지막 주에 이제 우리가 보면 그때 금리 인상 기조가 계속 유지되고 인상을 하고 0.25% 인상하고 또 추가로 인상할 수 있을 거 이렇게 또 매파적으로 계속 나오게 되면 전체적 7월 장이 조정을 받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 게 하락 요인이고요. 그런데 이제 전반적으로 지금까지 장을 이제 올해 장을 이제 네. 살펴보니까 연초 이후에는 작년 뭐 저점 뒤 9월 달이니까 저점이에요. 대다수 코스닥도 한 30% 올랐고 나스닥도 27% 맞아요. 올랐고요. 네. 일본 니케이가 아주 좋게 일본 니케이는 뭐 30년 만에 이렇게 장을 엄청 올라갔죠. 그래서 네. 일본에 이제 퇴직하고 나서 60세 이상 이렇게 분들이 증권사에서 공부를 많이 하거든요. 네. 은행 너무 많이 났으니까 파킹료 줘야 되니까 주식을 해서 그 안전한 주식을 많이 빠지지도 않으니까 사가지고 이렇게 있는 투자자들은 이번에 10년, 20년 기다려서 엄청난 대박 났을 것 10년, 같아요. 20년 못 버는 것을 다 벌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일본이 그렇게 되면 정시가 좋으니까 소비가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경기가 내수로 인해서 일본은 완전히 경기가 살릴 수 있는 네. 그동안 돈 푸는 게 우리는 이제 인구 때문에 내수로만 살릴 수가 없거든요. 수출로 살려야 되고 일본은 내수로 이미 살아나고 있고 오히려 미국과 중국의 미국과 대만의 갈등에 일본이 최대 수혜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네. 추세적이다 이렇게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내년도 마찬가지고 일본 시장은 앞으로도 강세장은 유지될 걸로 보이고요. 네. 특히 나스닥이 여기서 추가로 갈지 그런 게 아주 고민인데요. 좀 더 봐야 될 것 같은데 국내도 뭐 코스닥 같은 경우에 이런 게 좋았고요. 전체적으로 코스닥 대만 각건 일본 니케이 이런 게 좋은 게 반도체가 일단은 좀 좋았습니다. 그렇죠. 네. 네, 그래서 독일도 뭐 전체적으로 반도체 관련 여러 가지 뭐 다 오고서 전 이쪽에 보니까 중소형주도 반도체가 전체적인 시장 올해는 좋았구나 이렇게 봐야 될 것 네.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인플레이션 관련된 전망을 7월 전망 보면 가장 핵심적인 단어는 긴축에 대한 재부각. 네. 계속 이제 긴축 관련된 주가 하락은 작년에 이미 올해 초랑 작년에 9월 말에 급락해서 미국도 우리도 다 반영이 된 상태거든요. 금리가 급격히 올렸기 때문에 경기 침체가 온다. 대다수 이렇게 미국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경기 침체가 지금 안 오고 있는 거죠. 네. 그 안 오니까 이게 또 불안한 게 아니라 일단 지금 재부각시켜서 이 긴축이 재부각된다는 것은 전반적으로 지난달부터 더 높아지고 있는데 그러면 돌다리도 두드려 긋는 것처럼 안전하면서 크게 급등보다도 견시 아주 좋은 상태로 우상향하고 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우상향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괜찮은 상태고요. 그 인플레이션인데요. 인플레이션은 전반적으로 정책금리도 이제 계속 올라가는데 아주 한두 번 차례 더 올린다 하더라도 CPI가 확실히 내려가고 있습니다. 네. 작년 연말 고점을 해서 그럼 이제 CPI가 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이건 추세적이거든요. 그 추세적이라서 여기서 추가적으로 한 6, 7월 달 있다가 이제 가을부터 추가적으로 하락한다면 전체적으로 이제 금리 인하도 이제 피벗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전반적 인플레이션 둔화세는 확실한 것 같고요. 네. 아직까지 뭐 유로존이나 뭐 여러 가지 물가는 높은 상태입니다. 그렇더라도 고점에서는 이미 꺾이고 있다. 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호주 CPI도 보면 최고 고점에서 조금 꺾이고 있거든요. 원자재 대표국 국가니까 그러면 네. 원자재 가격도 전체적으로 좀 내려가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전체적으로 보면 경기 정체는 우리 시장은 일단은 이제 외국도 마찬가지지만 글로벌 시장도 그렇고요. 그건 나빠졌다가 전부 다 경기 지수가 네. 미국 경기 서프라이 지수나 유로존 경기 서프라이, 중국 경기 서프라이 지수는 전부 다 내려가고 있었죠. 우측에 보면 그렇죠. 내려가고 있었는데 이게 어느 정도 이제는 더 내려가는 것보다 정체되고 있다. 이제 이렇게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고요. 반전 항상 뭐 마이너스로 좀 가면 어느 정도 선에서 반전하게 되면 글로벌 시장, 특히 주식 시장은 좋아지거든요. 그래서 우리 이제 한국은 수출과 미국, 중국 제조업 신규 주문 관계를 보면 우리는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인구가 5천만 명밖에 안 돼서 네. 기존적으로 독일이나 뭐 여러 가지 보면 한 8천만 명, 1억 명이 돼야만 내수만 해도 수출이 잘 안 돼도 이제 성장시킬 수가 있는데 우리는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수출로 먹고 사는 국가이기 때문에 수출이 잘 돼야 되거든요. 네네. 그래서 우리는 특히 미국과 중국의 어떤 잘 돼야 되는데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제조업 관련돼 보면 지표를 미국 ISM 제조업 신규 주문이라든지 중국 자이신 제조업 신규 주문을 보면 내려가고 있거든요. 내려갔다가 반전을 할까 그런데 조금 반전보다는 전부 다 50 이하로 이렇게 내려가 있는 상태고 대다수 그래서 아직까지는 큰
이제 반전이나 이런 것은 기대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래서 지수는 조금 더 지지부진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요. 네. 그러면은 이제 인플레이션이랑 경기 침체에 대한 부분들 같이 체크를 해봤으니까요. 7월 달에 전반적으로 코스피 좀 이익적인 측면은 네. 어떻게 될 거라고 보세요? 우리 이제 증권사 애널리스트 분들이 네. 이제 대표적인 뭐 한 160개 정도 기업들 코스피 이런 것을 분석해서 이제 실적을 미리 네. 컨센서스에 발표하고 예상치를 하거든요. 그 예상치를 이제 한국의 수출과 코스피 영업이익 전망이라든지 이렇게 보면 전체적으로 코스피 영업이익 전망치를 조금씩 높이고 있거든요. 네. 계속 낮추다가 최근에 이제 좀씩 좀 높이고 있어요. 그 얘기는 코스피 영업이익을 뭐 평균적으로 뭐 한 190조까지 이렇게 올라오면 과거의 영광을 다시 찾을 때 3,000포인트도 기대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높이고 있는 상태고, 이제 한국 수출도 급격히 줄다가 네. 이제 반전을 하고 있습니다. 수출이 반전보다는 수출 우리가 지수가 코스피 지수가 하락이고 좋을 때는 강세장일 때는 최소한 수출 증가율이 한 15% 내외는 나와야 되거든요. 아직까지는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그래도 이제 이 영업이익도 조금 전망치 높이고 있고 수출 증가율도 이제 더 이상 둔화되지 않고 여기서 정체되면 상승 전환이 임박해 있지 않나 이렇게 거기서 주가가 이미 반영됐습니다. 그래서 네. 주가가 작년 9월에 우리 코스피 지수 저점에서 1월달 더블 저점이 나오고 나서 이제 우상향했기 때문에 그러면 경기보다 주가 6개월 선행하기 때문에 네. 이번 6월달 정도가 전체적으로 반전해줘야 되고 수출이. 그래서 1월부터 주가도 이미 반전해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합주가지수를 보면 경기를 알 수 있다거든요. 거꾸로 그렇죠. 결과론적으로 보면. 네. 그러면 주식 올라왔으니까 경기는 좋아지는 거예요. 당연히. 좋아졌다는 거죠. 이미. 좋아지고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앞으로도 좀 좋아질 걸로 보이고. 그런데 전체적으로 외국인들이 삼성전자만 러브큐를 하고 있는데 맞아요. 외국인 러브큐를 전체적으로 좀 하다가 이제는 대다수를 팔고 삼성전자만 사고 있습니다. 네. 그럼 삼성전자 안 산다면 더 많이 판 거죠. 그래서 삼성전자 주가하고 보면 과거의 삼성전자 주식은 결국은 외국인들이 많이 사면 추세적으로 어느 정도 올라가거든요. 그런데 외국인 계속 팔았습니다. 19년부터 팔고 있다가 그렇죠. 네. 작년 하반기부터 이제 연말부터 좀 사기 시작했거든요. 그런데 삼성전자는 이렇게 많이 샀는데 주가는 적게 올라갔습니다. 네. 그래서 공매도 한 매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그런데 경기에 대한 우려가 아직 우리는 확실히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삼성전자 주가는 이제 강하게 올라가지 못했다. 네. 하이닉스처럼 못 올라갔기 때문에 그래도 이제는 상승 여력이 저는 지난번 7만 3천이라고 정도 그랬는데 여기서 올라가더라도 51,850%면 한 7만 8천 내외 되거든요. 그래서 대형주는 50% 올라가면 거의 못 가거든요. 네. 그러면 예를 이제 확실히 삼성전 좋아가지고 10만 원 사상 고점 돌파하면 100%거든요. 그건 경기가 확실히 좋아야 되거든요. 그건 올해는 아니고 내년이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요. 네. 전반적으로 뭐 코스피 이익이나 경기선은 전체적으로 주가 이익 경기를 이렇게 보면 대다수 바닥을 탈피하고 있다. 이렇게 바닥 탈피하면 좋아지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 7월의 대응 전략은 그래도 올라왔기 때문에 이제 3주차 조정이고 4주, 5주차까지 가야 돼서 앞으로 한 2주 정도는 추가적인 조정이 있을 걸로 보이고요. 조정이요? 네. 그 기간 조정, 시간, 그다음에 가격 조정 크진 않지만 네. 2,500도 한 번 이제 하락까지는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요. 그다음 반도체 실적이 생각보다 아직까지 나쁜데 네. 주가는 과도하게 상승했습니다. 너무 기대가 크다는 거죠. 아직 엔비디아 관련된 우리나라 뭐 여러 가지 한 게 실제로 없는데 워낙 주가는 빠르게 올라갔기 때문에 관련 주식을 다음 주가 변곡점이기 때문에 비중 축소 전략을 전 제시해드리고 네. 코스피 코스닥 지수는 약세다. 다음 주도 약세기 때문에 다음 주가 특히 코스닥이 급락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좀 생각을 해보고 대응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다음 주가 이제 7월에 첫 번째 또 거래일이 시작이 될 테니까요. 오늘 포함해서 다음 주까지 투자 전략 세부적으로 네, 어떻게 7월 전망을 해드렸으니까요. 네. 단순하게 근데 긴축 우려. 조정 장세 지속이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특히 이제 뭐 전기차는 이미 조정 들어가 있는 상태고 반도체가 중요합니다. 반도체가 다음 주 조정이 만약에 꺾인다면 관련된 좀 더 조정 받을 걸로 보이고요. 그다음에 상반기 급등한 중소형주들이 있는데 이게 바로 20 주봉 기준을 딱 갖다 놓고 12동 평균선이 붕괴되면 네. 비중은 반드시 줄여야 됩니다. 많이 올라간 주식. 안 그러면
다시 이걸 이제 반납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2분기 실적 불투명한 주식은 이제 실적 시즌이니까 비중을 반드시 축소하는 전략입니다. 네, 그렇군요. 그럼 이 가운데서 주목할 만한 종목 어떤 거 주시겠어요? 네, LG전자인데요. 네. 변곡점에 있어서 여기서 일단 분석을 해놓고 매매 전략을 이제 짜야 될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이익은 줄고 있습니다. 2분기에도 30% 줄 거로 보이고. 그런데 LG전자는 다른 걸 가져는 성장을 못하는 게 이제는 보는 전장 사업입니다. 인포테인먼트 이제 구동 모터라든지 이런 쪽에 수주 잔고가 한 80조 거의 80조는 올해 한 100조가 넘을 걸로 보입니다. 네. 근데 100조면 큰 건 아니거든요. 이제 85조 올해 매출이니까 그래도 영업이익률이 흑자 전환해서 VS 영업이익률이 개선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좋아질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차트도 보면 전반적으로 일봉 차트는 변곡점입니다. 이제 오늘부터 시작해서 위로 가면 좋고요. 안 가더라도 붕괴를 되지 않으면 위쪽 방향으로 좀 잠깐은 올라갈 걸로 보이고요. 그다음에 주봉 차트도 보면 아주 좋은 모습, 이제 뛰어야 될 모습입니다. 그렇네요. 네. 그리고 월봉 차트는 이미 많이 와서 목표가 정도 왔습니다. 12만 원대니까 목표가 왔지만 그래도 관심이 위로 뛰면 추가적인 상승률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목표가는 단기적으로 1차적으로 14만 5천이고 손절가는 12만 원 정도로 보면 되고 이제 손절가는 대형주는 손절하면 일단 팔았다가 다시 사도 되거든요. 장기 투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LG전자 목표가 14만 5천 원, 손절가 12만 원으로 또 함께 제시를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또 전문가님 코멘트 한마디 주세요. 네, 단기 시세는 수급이고요. 그다음에 장기 시세는 중기 시세는 실적이고요. 실적이요. 그다음에 이제 장기 시세는 어떤 패러다임 변화, 구조적인 변화, 네. 이렇게 큰 이제 시대의 흐름을 보고 투자를 해야 되고요. 특히 이제 주식으로 막 큰 돈을 벌고 싶으면 인생 일자하고 싶다면 이제 초보자일수록 네. 장기 시세의 어떤 변화, 장기의 어떤 상승 동력을 찾아서 투자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또 좋은 말씀 주신 것 같네요. 전문가님 오늘 공개 방송도 있으시죠? 오늘 4시에 있다고 네네. 하던데요. 네. 오늘 AI 혁명 시대에도 투자법 미리 보기라는 주제로 또 전문가님이 이렇게 또 해주실 예정이니까요. 이 부분도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모닝 인사이트 시간 토마토 투자 클럽의 최병원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네, 오늘 그리고 금요일이죠. 바로 미스터 진단이 있는 날입니다. 오늘도 종목에 대한 진단 또 해보실 수 있는 기회고요. 전문가님은 이종복 전문가님이 또 출연을 해서 말씀을 주신다고 하니까요. 많이 관심 가져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022118-3388, 022118-3388번으로 전화 주셔서요. 종목과 더불어서 매수가라든지 비중까지 함께 제시해 주시면요. 또 저희가 골라서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되는 말씀들 전해드렸는데요.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모닝쇼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상반기 마지막 거래일 투자 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